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 백두대간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괴산 문경 일대 8구간을 다녀왔습니다. 느릅제, 지릅제, 소조령, 이화령, 버리미기제, 제수리제를 차례로 넘어서 출발지인 칠성면으로 돌아오는 130km 여정입니다. 코스부터 한번 볼까요? 출발지 칠성면 사무소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거위님과 오늘 처음 참석한 쉬자님입니다. 저기서 길을 잘못 들어가 다시 돌아 나왔죠. 첫 곡에 느릅제 다운힐에서 최고 속도 75km가 찍혔네요. 느릅제 다운힐이 꽤 깁니다. 다음 곡에 지릅제를 올라가기 전에 보급을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먹었으면 또 달려야죠. 지릅제는 1.6km의 어필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지릅제 정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괜찮네요. 다음 목적지는 소조령입니다. 명색이 백두대간 고개인데 표지석도 없고 이정표가 아주 소박합니다. 소조령을 내려온 자전거는 이화령을 향해 갑니다. 평균 경사도 6%, 백두대간 고개로는 험하다고 할 수 없지만 5km로 꽤 깁니다. 이화령을 내려온 자전거는 가은읍을 지나 버리미기제로 향해 갑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버리미기제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110km를 달린 후에 평균 경사도 5.7%의 고개를 오르면 허벅지가 쫄깃쫄깃해질 겁니다. 마지막 곡에 제수리제까지 넘어서 오늘의 라이딩을 마무리하면 총 130km, 획득고도 2090m, 평속은 시속 15.4km가 나왔습니다. 풍수님이 투어카를 새로 뽑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 자전거가 세차 지붕에 처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풍예보도 있고 해서 자전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여냅니다. 자, 오늘의 라이딩을 시작해 볼까요? 마음 먹고 나오기가 힘들지 일단 나오면 언제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쾌한 공기, 더디게 흐르는 시간, 녹색의 향연, 복잡한 도시를 빠져나와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려고 이거부터 예. 시간 가니까 여기에 다른 데부터 느릅제가 오늘의 첫 곡입니다. 드디어 어필이 시작된 건가요? 오늘 처음 참석한 쉬자님이 좀 힘들어합니다. 번짱 풍수님은 사진도 찍으면서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네요. 제 숨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죠? 저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렇지만 첫 곡에서 힘을 좀 쓰기로 하고 가장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릅제 가는 길에 아직 벚꽃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한껏 여유를 부려봅니다. 투어의 재미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 투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꼽으라면 저는 지릅제 가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 개울이 있어서 운치를 더해줍니다. 풍수님이 말뚝선두를 씁니다. 길을 잘 아는 데다 체력이 좋아서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번장님 멋지지 않나요? 헐. 아, 이거 어떻겠다. 이건 소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향기, 이것도 즐거움을 주죠.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코나 피부로 느끼는 즐거움은 그만 못지 않습니다. 삼나무의 껍질을 벗긴 대를 겨릅 또는 겨릅대라고 하는데요. 지릅은 겨릅의 사투리입니다. 아마 옛날 이고장에 삼나무가 하나 있나 봅니다. 이처럼 고개 이름 하나에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숭아 나무들이 많이 보였는데 문경 쪽으로 넘어오니까 온통 사과밭입니다. 문경 사과 유명하죠. 참 맛있습니다. 지릅제를 넘으면 세제 자전거길을 따라 소조령과 조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 조령이 있지만 우리는 이화령으로 넘어갈 겁니다. 세제에도 전해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세제는 산세가 험해서 새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억새풀이 많아서 세제라는 얘기도 있고 하늘제와 아우릿제 사이에 있어서 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소조령에 이어 이화령 정상입니다. 5km 정도 긴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이화령은 아주 오래된 도로입니다.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서 백두대간 이화령 정상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정상부를 허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 만든 터널의 높이가 해발 548m인데요. 원래 이화령의 높이가 548m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일제의 잔재도 걷어내고 백두대간 고개를 옛날 높이로 되찾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단절된 생태이동 통로도 복원되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이화령을 내려온 자전거는 아작의 장터를 지나 지금은 폐역이 된 가은역을 지나갑니다. 가은 이름이 참 예쁘죠. 늦가을에 이 동네 너른 들판을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석양을 받아서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빛 별을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충일감이 밀려오고 했었습니다. 이화령 이후에 버림미기제와 제수리제가 남아있는데요. 두 개의 고개를 남겨두고 제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뭐 사진이나 영상은 없지만 제가 이 버림미기제와 세제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걸로 대신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버림미기제인데요. 이름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버림미기제. 왜 고개 이름이 버림미기제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옛날 이 고장에 남편도 없이 아이를 여러 명 키우던 한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삶이 고달플 때마다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바로 벌어 먹이기가 와이리 힘드노,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아마 금방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어 먹이기가 사투리로는 버리미기기, 버리미기기가 와이리 힘드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버리미기제가 됐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조령, 문경 세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지방의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넘었던 고개들이 크게 4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백두대간 종주 라이딩 때 올랐던 괴방령이 있고요. 그리고 문경세제, 중령, 추풍령,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이 추풍령과 중령은 한사코 피했다고 해요. 왜냐? 중령은 쭉쭉 미끄러진다는 속설이 있어서 피했고요. 추풍령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괴방령과 문경세제를 선호했는데요. 괴방령은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걸어둔다는 뜻입니다. 괴방에서 괴는 거울 괴자입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는 곡에다 해서 괴방령이라고 했고요. 문경세제는 문경이란 지명이 들을 문자, 경사스러울 경자,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문경세제, 이 고개를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설조차도 마음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수능 시즌에는 자녀의 합격을 비는 학부모들이 괴방령 길을 걸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건 우리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고3 때 교실에서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면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볼펜이 바닥에 붙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이왕이면 떨어지는 것보다 붙는 게 100번 좋겠죠. 이렇게 버림미기제와 세제에 관한 전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가 있었나요? 저희들은 버림미기제와 마지막 고개인 제수리제까지 넘어서 칠성면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라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고개 제수리제는 쌍곡계곡을 끼고 있어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내리막이 무려 10km입니다.
시원한 다운힐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자전거 종주 8구간 느릅제, 지릅제, 소조령, 이화령, 버리미기제, 제수리제 정상에 자전거 바퀴 자국을 남기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